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분이 이제 하루 부재 중이셔서 많은 분들이 또 찾으셨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아이 또 한 두 분 찾으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미국 주식 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몇 분 찾으셨어요? 두 분? 한 분? 아니요, 한 10분 넘게 10분. 채팅창에 그렇게 올리셨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어디 가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같은 분이 도배하신 거예요. 3,560 한 두 분 정도 되실 거예요. 전혀. 어디 이사 잘하셨어요? 네, 이사 뭐 잘했죠. 네. 네. 살아가면서 또 계속 정리하셔야죠. 이번에 많이 좀 비워내셨다고요, 물건들을. 네, 어제까지 계속 버렸는데 이제 한 4년 살고 이제 끝내려고요. 4년만 살고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가려고요. 그 어떻게 이사 안 가시면은 쭉. 네, 이제 또 정착하는 곳을 찾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사를 많이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사 간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설레는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 마치고 돌아오셨고요. 더 힘든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어떻습니까? 빅테크는 괜찮은데 계속 뭔가 시장을 누르려는 악재들은 계속 잔존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버텼죠. 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에 또 메타 플랫폼스가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의 힘으로 끌고 가고 있죠. 알파벳은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알파벳은 좀 아쉽죠. 왜냐하면 알파벳은 제 그냥 혼자 생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은 날 발표 안 해서 몰랐을 것 같은데 한쪽으로 다 쏠리면서 마소 쪽으로 다 쏠렸다. 마소로가 딱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었죠. 여하튼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급등했고 그러다 보니 11개 섹터에서 IT만 올라가고 네. 10개 섹터가 다 흘러내려갔고 오늘 같은 날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기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엔비디아건 AMD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건 네. 다 그냥 마소 형님 앞에 그냥 무릎 꿇은 딱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형님 덕분에 오늘 올라간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장마금은 메타 플랫폼스가 있었고요. 네. 여하튼 오늘은 나스닥만 상승했고요. 올 한 해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올해 연초부터 보여드리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간 그림이 제일 위에 그림인데 올 연초 대비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은 S&P 500, 작년에 혼자 올랐던 다우지수만 작년에 상대 정했던 다우지수만이 지금 강보합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강보합 정도 올라가는 걸 올 연초 대비의 흐름을 보여드렸고요. 빅스지수는 여전히 낮습니다. 지금 19포인트니까요. 뭐 얼마 전에 뭐 작년 2020년 초 이후 최저가에 떨어졌지만 이것도 19포인트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보면 테크놀로지 하나만 올라갔고요. 테크놀로지랑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유틸리티거든요. 완전히 유틸리티는 방어적인 주식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몇몇 기업의 실적도 부진한 것도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흘러내린 거는 이게 이제 상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성장을 대비하는 테크랑 안정성을 대비하는 유틸리티랑의 상반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가겠느냐? 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늘 그렇지만 주시장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진짜 다 올라가고 다 내려가는 좀 이상한 시장이죠. 네. 그래서 작년 내내 다 내려간 직도 많았지만 올해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어지가 되겠고요. 앞선 시작할 때 오늘 제목할 때도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제가 장우석 부사한테 들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이 우리나라 지난달 최근에 순매수 8이라며요. 지금요. 우리나라 분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사셨다고요? 순매수가 또 8위 수준인 것 같던데요. 네. 네, 그게 보면 전 누가 그렇게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많이 폭락해서 만약 그렇게 많이 누가 올랐다. 유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여하튼 하여튼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을 투기적으로 대응하면 쉽지 않아요. 투기적으로 대응하려면 아예 늘 말씀드려요. 한국 시장은 훨씬 뭐라 그럽니까? 유동성이 좋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현실적인 우리나라 리얼타임. 보통 일상생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시죠. 미국 시장은 이렇게 뭐 많이 떨어졌다 뭐 이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여튼 정확한 수치 모르겠는데 순매수가 꽤 높은 거로 10위 안에 못 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하여튼 뭐 엄청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금리부터 좀 금융시장의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금리는 지금 닷새 만에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 그렇지만 금리 그러면 조금씩 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는 이틀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어저께 우리나라도 뭐 조금 뭐 5원인가 내려갔지만 우리나라 1,330원대잖아요 지금요. 그건 좀 뭔가 좀 잘못돼 있죠 지금요. 예, 그러니까 한국 돈이 좀 너무 뭐 약한 게 뜨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랑 반대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상관없이 움직이죠. 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여하튼 달러는 지금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는 이제 보합 정도에서 조금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입니다. 다만 금에 대해서는 그 좀 방향성은 진짜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금은 늘 말씀드리나 밸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 그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네,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네, 그래서 PR이 어떠네, 뭐 PSR이 어떠네, 그래서 뭐 현재 가치가 어떻게 뭐 따지는 것들은 다 숫자로 따지잖아요. 그게 어찌 됐건 매출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은 늘 확인되지만 방향성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 정말 이것도 선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정말 재주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진짜 머니 플레이 하는 분들의 영역이거든요. 선물로 하고 그런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일정 수준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시장이 지금 녹록치 않다는 건 아마 이쯤 되면 많이들 인정하실 것 같아요. 시장이 녹록치 않은 거. 근데 시장이 녹록치 않다거나 시장을 아주 어렵다고 얘기하는 쪽이 지금 모건 스탠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근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거가 오늘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요. 지금 금을 사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지금요? 금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금을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GLD라는 거가 금으로서 가장 큰 ETF가 미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IAU도 똑같은 거예요. 블레이드 아기사는 똑같은 건데 그거에 각각 미니 버전이 있어요. 미니 버전이란 거는 수수료도 조금 더 싸게 하고 그 거래 가격이 떨어져 갖고 보통 분들도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게 GLDM이랑 IAUM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라는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 동의하고 안 여부 떠나서 좀 분산 투자원에서 금이라는 거에 노출할 필요 없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하시는 거는 우리나라 KRX에서 제일 저렴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에는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금을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무슨 2,000달러 가네, 2,400달러 가네 이런 거는 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늘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특징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이슈 하나 있었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그냥 재밌어서 이 그림 하나 갖고 갔는데요. 아니요,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저께까지 큰 움직임이었다 하나는 쭉 올라가고 쭉 떨어지고 이게 사실 보면 액티비전 인수에 대해서 한 달 전에는 또 영국에서 가능성 있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좀 바로 또 요즘 힘들가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나는 쭉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는. 그 정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M&A에 관련된 이슈는 워낙 최종적으로 끝나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매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M&A 이런 거는 우리가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주당 이익이 2.45달러, 2.23달러 전망이었기 때문에 이게 깜짝 실적이 나온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의 차이를 몇 가지 오늘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익률 69%가 나왔어요. 그로스 마진이라는 건데 1%포인트가 좀 더 연간 증가했어요. 마진율이 아주 조금이나마 늘어났다고 해야 되겠고요. 영업률도 아주 조금이나마 늘어났어요. 조금 증가했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이게 다음 페이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 왼쪽 거부터 보여드리면 왼쪽 거들은 매 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이걸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래갖고 15개 정도 사업 분야가 있어요. 모든 사업 분야에 항상 좋을 때가 2021년 그때 있죠. 2021년 S&P 사상체 효과 76번 갔을 때 그때는 그 3분기 동안에요. 한 번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업이 다 플러스했어요. 근데 작년에 어려울 때는요. 많을 때는 4번이나 마이너스 났어요. 4개가. 네. 근데 이번에는 1개만 빼놓고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 1개는 뭐냐면 PC 있죠. PC.
마이크로소프트 OS의 OEM입니다. OEM. 그게 뭐 윈도우 OEM인데 뭐냐면 그 여돈 앵커가 요즘 최근에 PC 사신 적 있어요? 노트북이나? 없어요. PC나 노트북을 사면 예전에는 그냥 다들 그냥 OS가 깔아서 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OS 선택하고 선택 안 하는 게 있습니다. OS 이미 갖고 있는 분은 그걸 깔아서 되고 네, 아니면 네. 다운로드해서 받거나 아니면 그런 거 보통 분들은 뭐 홈쇼핑에서 그냥 사시는 분들은 그냥 웬만한 거 다 깔아서 오죠. 그게 OEM이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계속 PC 수요의 둔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IDC에서도 뭐 맥 컴퓨터가 지금 28%, 30%가 그 딜리버리가 줄어들었다 이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줄어드는 거죠. 요 분야, 요 분야 빼놓고 다 해놨고요. 계속 마이너스 나다가 게임 산업 분야도 요번에 게임기 분야도 약간 플러스로 돌아서고. 하여튼 이게 상당히 좋게 났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그래프로는 27% 올라갔는데 핵심적인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번에 빙 써보시다 그랬어요, 빙? 인공지능을 써보셨어요? 네. 그 예전에 보면 그 보통 구글이나 크롬이나 이렇게 쓰시던 분이 요즘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를 많이 좀 쓰시는 분 계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핸드폰에도 빙이란 거 까는 분이 있을 겁니다, 빙. 아, 그거 깔 수 있어요? 깔 수 있죠. 빙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 발표한 거가 두 가지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빙, 여덟 앵커 지금 혼이 까시면은요. 네. 그게 최근 한 달, 요번 분기에 몇 배 늘었냐면 4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깐 사람들. 빙이에요? 빙? 다운로드가 4배가 늘어났다면 4배. 그 얘기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 갤럭시에서는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가 됐다고 하네요. 네. 4배입니다. 4배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써보니까 해본 거 막 유도를 많이 했죠. 많이 깔라고 매번 나오거든요. 또 하나가 그 검색 시장에서 광고가 붙을 거 아닙니까? 광고. 그쵸. 많건 적건 간에. 그게 10%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아니, 바로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는군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광고의 매출은 상당히 엄청 적어요. 적지만 적으니까 더 티가 많이 났을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93%, 94%인데 이거는 3, 4%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어찌 됐건. 그 느낌을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 그림은 그만큼 매출이 늘어났다. 그리고 증가율로 마진율로도 1%포인트가 늘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천천히 뜯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모라든가요, 맥커리 등 최소 2곳이 투자 의견을 아예 상향했고요. 발표한 모든 곳이 최소 15군데 이상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의 언어 유희가 네. 재밌어서요. 여덟 앵커 멋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빙이 네. 되게 좋다고 하면서 빙은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붙여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빙은 신이라고. 예, 예, 얘기를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게 좋아진 건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엔비디아는 AMD도 전 솔직히 따라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같이 좀 수혜를 그것도 받는 걸 기대하죠. 카운트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저께 그 어닝콜한테 47번 언급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AI 종에서 자기네 하는 거가 완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하나의 어떤 트리거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자신감을 그러니까 한국말하면 자신감 뿜뿜이라고 할까요?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음은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상당히 또 좋게 나왔어요, 다 좋게 나왔고 매출도 나왔고 나왔는데 문제는 아까랑 다른 게 있죠. 영업 마진율이. 마진율이 5%포인트가 빠졌단 말이죠. 이거 좀 아쉽죠. 네. 광고요. 3%가 빠졌어요. 이거 아쉽죠. 광고가 계속 주네요. 뭐라도 하여튼 광고 검색이 줄어든 건지 어찌 뺏기는 됐건. 거죠? 예, 뭐라도 뺏긴 거죠. 구글 클라우드는 28%가 늘어나서 물론 전분기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거 기대 이상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처음으로 지금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거야. 그쵸. 다 좋은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이거는 이번에 51번인가 50번으로 얘기했습니다. AI를 언급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언급한 횟수는 더 많습니다. 알파벳이. 그렇지만 약간 뒤졌죠. 상대평가가 된 거죠. 상대평가 됐다고. 절대평가가 됐어요. 자사주매일 700억 달러도 이거는 뭐 빛이 바랜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도 다 좋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뜯어보세요. 이번 그로스 마진은 큰 변화 없죠. 영업이 순이익이 다 마이너스를 가로친 건 마이너스 났다는 겁니다. 5%포인트, 3%포인트 줄어들었죠. 딱 그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잉.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까지 보시면 목표 주가를 내구나 올렸지만 내린 것도 있다.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잉 0.4% 올라갔는데요. 보잉은 주단 손실은 더 생각보다 크게 나왔지만 이거는 역시 자신감 뿜뿜 하는 걸 얘기하면서 순현금 흐름이 이제 중요한데 이슈가 됐는데 올해 안에 순현금을 흑자전 플러스 만든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마이너스 났어요. 그렇지만 생산을 더 늘린다는 아주 자신감. 그러면서 연간으로 보면 순현금으로 플러스로 돌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거가 6개월, 1년 보시면 안 되고요. 보잉은 한 2, 3년 보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2025년에 배당을 재개한다 그랬거든요. 예, 뭐 2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버티실 분 한번 해볼 만하겠고요. 그 전에 계속 흐름을 보시겠다는 분은 이거는 뭐 그 매매 쉽지 않을 거다. 매매할 대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폴레. 아침부터 치폴레 또 보니까 배고프네요. 치폴레 뭐 그냥 보죠 뭐. 네. 예. 주가의 급등. 치폴레는 수출 말씀드리면 그 동일 점포 매출이 한 7%로 예상됐었거든요. 근데 10%가 나왔죠. 동일 점포 매출. 더 올라갔네요. 네, 물론 이제 물건값도 올라간 것도 있죠. 기본 단가 자체가 단가가 올라갔긴 올라가서? 있지만 어찌됐건 치폴레 인기는 대단하더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해외에 계신 분은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투자하실 네.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직 아쉽죠. 그리고 들어오질 않아서. 그 멕시칸 음식에 대한 또 선호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뺄 수도 있지만 이제 고수란 걸 좋아하시는 분. 고수 저도 아직 못 먹어요. 근데 고수 보면 고수 추가하시면 엄청 많죠. 그쵸. 근데 고수를 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고 이게 하여튼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맞을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멕시칸 푸드. 멕시칸 타코벨? 타코벨은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보던가요? 보더라. 온더보더? 네, 온더보더는 너무 비싸죠. 비싸요. 너무 여기 비싼데. IFC에도 있는데. 예, 근데 그 정도의 그런 거랑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치폴레, 치폴레고요. 네. 비자도 말씀드립니다. 비자도 실적 상당히 좋게 났어요. 그렇지만 0.6%가 하락했는데요. 하락했네요. 네, 하락했죠. 다 괜찮게 나왔고 비자는 이런 얘기가 제일 오늘 CEO에서 한 얘기가 좋습니다. 그 CEO가 제가 10년 넘게 이 비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랬는데 지금이 제일 좋다고 그런 표현했어요. 오, 제일 지금 좋다. 제일 좋대요 지금요. 좋다라는 의미가 뭔가 회사의 내부적인 실적 얘기를 실적도 하는 좋고 거겠죠? 경영 환경도 너무 좋고 다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비자 그리고 그 마스터카드,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최근에 약간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튼 좀 그렇게 됐고요. 메타 플랫폼스까지 잠깐 보면 오늘 실적 발표했죠? 네, 오늘 실적 발표인데 나름 깜짝 실적이 나왔죠. 거의 깜짝 네. 실적이 나왔고요. 이건 주당이 매출이 나왔고요. 핵심은 요겁니다. 가이던스가 295억 달러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상치는 295에서 320억 달러인데요. 예상치가 295억이니까 그럼 상당히 또 좀더 좋게 올렸네요. 좋게 나왔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아마 의견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월가 투자 의견은. 의견. 네, 그래서 52주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데 여튼 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움직임은 여전히 12% 가까운 12%.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빅테크 실적도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과연 또 앞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이 어떨지 자꾸만 기대감은 더 올라갑니다. 추후에 나오는 실적 발표 내용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과연 또 어디에 초점을 두게 될까요? 어제는 약간 또 상승 출발하는 게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좀 영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지는 잠시 후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측 불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주미의 크루가 되어보세요. 제2의 장우석, 제2의 이항영.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과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당신이 꿈꾸는 미국 주식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